도쿄올림픽의 완전한 중지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1년 연기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내년 임기 전에 축소된 도쿄올림픽이라도 화려하게 치르고 물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당한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19는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백신 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고 일본에서도 C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림픽 중지 결정을 내리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중지 결정적 조직위 파견 근무자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스폰서들도 철수를 준비 중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의 개최와 중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결국 내년 개최는 불가능해진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사태 해제 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C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라는 사실에서 이미 일본 국민들조차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위 모리 요시로 회장은 7월 23일 데일리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중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매일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는데 관계자들은 2조 엔 이상의 국비를 투입한 사업의 책임자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0일 도쿄 스포츠의 조직위 내부 관계자가 현장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도 내부 분위기상 말을 못 꺼내고 있다. 중지 여론은 더 뜨거워져야 한다.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에서 이미 도쿄올림픽 중지 결정을 내리고 준비 중인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8만 명의 대회 자원봉사자들에게 내년 대회에 참석 의사 확인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전달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C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는 불안하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봉사 중에 C19가 감염이 되어도 보상은 없다 라고 분명히 전달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에서는 봉사자들이 내년 참여를 사퇴하더라도 다시 모집할 예정은 없다 라고 공지했는데 결국 올림픽은 불가능하게 되어 조직위가 이미 개최를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의 내부에서도 민간에서 파견되어서 몇 년에 걸쳐서 중요한 일을 맡아온 민간 기업의 직원이 9월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이 8월 말까지 계약했는데 대회 연기로 계약을 연기할지를 논의조차 하지도 못하고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기업들도 조직위에 추가 경비 증가를 요청했는데 차라리 완전 철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중지를 전제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최를 하거나 중지를 하거나 모두 큰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포기할까? 라는 기사의 고민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IOC와 조직위의 의견대로 경기 축소와 입장객 제한을 하면 850억엔의 티켓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경기 축소로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서 스폰서 계약에도 문제가 생긴다. 라면서 개최를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시 예상되는 도쿄올림픽의 중지 결정 시에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니코 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GDP 기준으로 마이너스 1.4%, 약 7조 8천억엔, 한화 86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베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유치와 연기 결정까지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아베 정부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이런 대형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C19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제 와서는 1년 연기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딕파운드 IOC 수석위원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사실상 IOC의 최후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개최하고 싶어도 C19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선수단이 기쁜 마음으로 파견할 정도가 아니면 개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도 참가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치르는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IOC의 분명한 입장을 덮고 정치적으로 1년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아베 정부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IOC의 공식적인 입장은 경기 종목의 축소와 간단한 진행으로 도쿄올림픽은 개최한다 이지만 최종 결정은 10월 전에 내릴 것이다 라면서 일본 측의 자진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늦어도 10월까지 백신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최종 경기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예선을 치르고 출전 국가를 확정하면 된다는 정도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선 일정을 짜고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최근 상황은 아베가 욕심을 부린 결과입니다. 결국 이렇게 완전 취소가 될 것이 뻔한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반화웨이 진영의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네트워크 여러 기업들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칼로 흥한 자 그리고 칼로 망한다 는 말에 현실판이 나오고 있어 중국의 전매 특허품인 경제보복의 칼을 인도가 휘두르자 중국이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 접경지대인 이 히말라야 서부지역 관할권을 둘러싸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도군 간의 유혈 충돌 사태를 빚은 이후 인도가 중국에 대해 결국 강력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달 15일이죠. 히말라야 서부 가란 계곡에서 중국군이 휘두른 쇠못이 박힌 몽둥이에 비무장 인도군 20여 명이 목숨을 잃자 반중 시위가 뉴델리, 뭄바이, 럭나우, 그리고 아마다바드, 그리고 암리차르 등의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반중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등을 불태우며 중국을 공격했고 더 나아가 인도의 많은 시민들은 중국산 전자제품을 모아 불태웠고 주택가에선 중국산 TV를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도 포착되는 등 인도 전역이 완벽하게 들끓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한 인도는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즉각 보복 조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달 29일이죠. 중국의 앱들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한 탓에 틱톡 등 중국산 앱 59개를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해 반중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이번에 차단 조치된 중국 앱은 틱톡 외에 웨이보, 헬로, 웨이신, QQ 뮤직, 메이투, 캐너, 그리고 클래시 오브 킹즈 등 59개에 이릅니다. 특히 이 틱톡이란 앱은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도 내에서 실제 1억 2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점유율을 중국이 한순간에 잃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치는 오히려 미국의 반중국, 즉 반화웨이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정보 탈취 문제도 인도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죠. 이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건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이번 조치는 인도가 중국에 보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 중 하나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틱톡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은 인도 법률에 따라 모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요건을 준수한다며 인도 사용자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포함해 외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해 왔지만, 사실상 정보의 어떤 탈취 여부를 이제는 떠나서 인도 시민들의 화는 이미 하늘 끝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탈취 문제는 넘어서 이 반중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색한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는 이를 알고 제대로 찔렀습니다. 실제 중국은 인도의 많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제 꽤나 높은 점유율을 올려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의 중국산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은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실제 중국의 샤오미는 뉴델리 등 인도 대도시에 있는 매장 간판 위에 있는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쓰인 주황색 천을 더 씌우고 인도 주요 도시에 있는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눈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을 꺼리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인도산임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샤오미는 저가형 스마트폰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인도 시장 점유율 1위 약 30%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비보가 점유율 1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도 시장 내에서 중국 제품들의 점유율은 높습니다. 올해 1분기 인도에 수입된 3,250만 대의 스마트폰 중 76%가 중국산일 만큼 말이죠. 우선 샤오미는 반중 정서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속내는 사실상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 가동 승인이 보류되는 등 중국 기업 3곳에 502억 루피 약 하나 기준으로 8천억 원 규모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버스 운행도 인도 내에선 중단했고요. 인도 인프라 건설 사업도 인도가 속속히 보류하고 있는데 대형 교량 건설 입찰을 취소했고 앞서 인도 국영통신사인 BSNL과 MTNL은 5세대 이동통신이죠. 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兴통신 즉 GTE를 선정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곧바로 중국 기업 배제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반화웨이 운동의 힘이 더욱 실리게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미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이 초청을 받아 실제 화웨이를 빼고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호재이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분야인데 중국이 중국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력과 더불어 이번 기회를 삼아 꼭 잡아야 했던 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잡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중국산 에어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370여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할 만큼 인도는 현재 강력한 경제 보복을 중국에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바이오 등 인도는 사실 중국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주요 부품 등을 중국에서 도입한 뒤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왔고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지난해 인도는 중국에서 약 84조 원의 제품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수출한 제품의 금액은 약 167억 달러, 한 18조 원 정도에 그칠 만큼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도 클 만큼 컸고 중국 제품 외에 많은 대체제가 있다는 것에 눈을 뜬 것이죠. 실제로 2017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학령과 비슷한 움직임을 인도 정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만만하던 중국은 인도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13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세계 최대 시장이어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죠. 특히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위로 10%대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샤오미와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알리바바, 텅신, 중국 정보기술 공룡 등은 인도 스타트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인도의 경제 제재로 중국의 디지털 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를 이제서야 깨닫고 최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중국 기업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외교가에서 자국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상대국에 툭하면 힘자랑을 해오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대한 한한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이 거꾸로 인도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는, 제대로 당하는 이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무장 인도군 20여 명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생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로 절대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 인도 국민들이 화가 단단히 날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아무리 어떻게 부드럽게 대처하려고 해도 인도 국민들의 화를 과연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의 이전과 같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G 장비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을 삼성이 제대로 뚫어주기만 하며,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을 삼성이 제대로 뚫어주기만 하면 엄청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반화웨이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더불어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의 점유율이 인도 내에서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